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번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굉장히 좀 힘든 2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공매도 재개가 생각보다 시장을 많이 투심을 위축을 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물론 5월 13일에 매달 있는 옵션 만기 매주 매달 둘째 주 목요일날 진행이 되지만 물론 그 이후에 수급이 좀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 섞인 희망은 있지만 아직도 수급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아시겠지만 그간의 낙폭이 컸습니다. 그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앞서서 올해 초에 한 두 번 정도 강하게 시장을 밀었었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시장이 얼마나 더 유동성 회수가 되면서 수축되고 투심이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미 한두 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는 딱히 어떤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수준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그런 흐름이 지속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해서 적게는 뭐 10%에서 뭐 15%, 크게는 한 20-30% 가까이 하락한 수준의 계좌가 대부분 만들어지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종목별로 차별을 두고 저희가 일반 개인들이 뭐 기관이나 혹은 부티크처럼 빠르게 대응하고 매도 매수하면서 주도주로 바꿔 타면 모르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의 계좌가 좀 망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버티고 인내하고 해야만 달콤한 수익의 그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 시장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다 끝난 미국과 유럽 시장은 이렇게 다행히도 반등했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선물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다행이고, 자, 업종 차트로 넘어가서 지수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코스피 지수도 일봉상으로 어쨌든 밀렸습니다만 양봉으로 마감했고 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20평선까지 빠지고 이번에도 여기서 반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계속적으로 정말 공포의 하락이 있었던 구간 이후에 120평선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반등한 게 보이시죠? 전 이번에도 그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고요.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코스피 여기서 한번 120평선 찍고 나서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60평선까지 빠지면 이내 반등했었는데요. 지금 다 왔습니다. 60평선이 여기서 과연 지켜줄지 또 밀릴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동향을 보면요, 코스닥은 120평선까지 빠져서 그런지 수급이 괜찮게 좀 마감됐거든요.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계속 팔아 제끼다가 지금 들어왔고요. 기관도 좀 샀고, 코스피는 그에 반해서는 개인과 기관만 조금 순매수한 정도라서 과연 코스피의 반등이 나올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이 5월 15일의 5월 14일이죠. 5월 14일에 장마감한 후에 상황을 좀 보자면요. 보시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우선은 뭐 보시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그래도 의약품, 그죠? 5월 14일 금요일 날에 의약품이라든지 뭐 전기전자, 유통업 이쪽으로 쭉 상승을 좀 했는데
코스닥은 상승 쪽이 좀 컸던 업종이 반도체, 유통 이런 종목들이죠. 저는 외국인의 순매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어디에 많이 들어왔느냐. 뭐 코스닥이 물론 제일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코스닥 중에서도 유통, 오락문화, IT 이쪽에 많이 좀 들어와 줬고요.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거래소는 철강금속, 통신, 의약품, 유통업 이 네 가지 섹터에만 상당히 좀 순매수가 몰렸다. 금액이 그만큼 요런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물론 추세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업종은 있지만, 이 14일 금요일 날의 수급은 외국인은 전부 다 매도를 하면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개인이 관심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계좌도 조금 더 밀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상당히 좀 금액은 크죠. 여전히 이 고객 예탁금은 뭐 70조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용융자 금액이 뭐 23조 가까이 되니까요. 나중에 시장이 강하게 어떻게 보면 밀리거나 그랬을 때에 정말 그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시장이 폭락하거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정말 우리에게 폭탄이 돼서 다가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는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의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고 나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상황이 언젠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예탁금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뭐 신규 상장주가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그만큼 어쨌든 간에 아직은 시장이 살아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종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스커버리,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바이오사이언스 먼저 보면, 저는 아직은 바이오사이언스 좋다고 봐요. 조금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동안에 20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잘 가던 이 사이언스가 20평선에서 하락하면서 밀리면서 마감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런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21평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 생각이 되고요. 기관 뭐 외인 아주 많은 금액적인 특별한 시그널은 없습니다. 다만 뭐 외국인이 조금 24억 정도 순매도 했다라는 점, 그만큼 관망이 짙다. 그동안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기금도 담고 있다.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미칼은 실적 발표가 나서 괜찮게 7% 이상 상승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좀 아쉬워요. 그 상승 후에 이날이 사실은 27만원 윗구간에서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갭을 바로 메워버렸습니다. 갭으로 띄우면서 7% 가까이 상승하고 마감한 이후에 그 갭을 바로 메워버리면서 시장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내 다시 한번 반등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잡아줬던 저점까지 또 밀렸다가 반등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대가 정말 충분히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구간이라면 충분히 전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공매도가 있다라는 부분, 그게 좀 굉장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케미칼에 현재 외국인의 28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게 개인이 매도한 부분이라는 것과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멈추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그죠? 6% 정도 지금 공매도거든요.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은 공매도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공매도에서 그런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만큼 충분히 지금 많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좀 해볼 만한 금액대는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공매도도 비율은 좀 줄었지만 이게 뭐 일시적인 줄어듦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전세계 시장이 반등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수도 반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지면서 반등의 그 어떤 크기가, 그러면 그게 우리 공매도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사실은. 디스커버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도 역시 뭐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쪽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거의 없었고, 그동안 그만큼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고 역배열이에요. 지금 사실은 역배열 상태로 지금 보시면, 그죠?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예요. 지금 역배열로 지금 이렇게 배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눌려버리는 상태고, 수급도 사실은 뭐 썩 좋진 않고요. 지금 수급 보면 썩 좋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5월 14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대차잔고 한번 볼게요. 먼저 조금 늘었고 공매도도 26% 가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실적 발표가 조금 아쉽게 나와서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제 나름대로 실적 발표를 한 부분을 좀 공시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분기 보고서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 회사 기본 디스커버리에서 매출이건 영업이익이건 뭐 손실 난 것과 이 회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의 모든 그 분기 보고서를 합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연결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만의 뭐 수익과 손실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려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연결 재무제표 중에서도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한번 본다면 이 전체적으로 자회사와 모회사,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자회사가 어쨌든 많이 있겠죠. 얘가 지금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출 총이익이 우선 줄었습니다. 지난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좀 줄었고, 매출액 자체가 줄었고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이 영업이익이 어디서 빠진가를 확인하시려면 이 SK 디스커버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자회사들의 이 영업이익을 다 확인을 하시면 돼요. 계열회사 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런 회사들이 다 SK 디스커버리의 자회사로 등록이 돼 있죠. 가스라든지 플라즈마, 케미칼, 휴비스, 그죠?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실적이 나오느냐를 확인하면 그것을 반영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좀 가스가 좀 실적이 좀 많이 밀린 것 같고요. 플라즈마도 좀 그런 것 같고, 케미칼은 뭐 워낙 잘 나왔지만 그 외의 회사들이 썩 나이스하지 않은 부분들이 연결 재무제표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뭐 어쨌든 뭐 당연히 적자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좀 전분기 대비해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통한 실적이 좀 약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분기 순이익도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전년에 비해서, 그죠? 보시면 금액 자체가, 그죠? 그리고 다만 분기 총 포괄이익 요걸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늘었나 생각해보면 저는 이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슈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과 더불어서 지분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이슈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건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본 SK 디스커버리와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SK 디스커버리의 실적만 보면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죠? 329억이고 지금 185억이었고요. 약 계산하면 77% 정도 상승했어요. 보시면. 그리고 분기 순이익도 272억에서 작년 동기는 166억이죠. 얘도
뭐 제가 엑셀로 살짝 돌려서 계산해 본 바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약 63%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 실적 자체의 실적은 뭐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많이 빠진 회사가 있지 않느냐, 그게 어느 회사는 사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스 같은데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그러면 SK 가스가 어떻게 나왔나? SK 가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가스가 어떻게 나왔나? 영업이익이 우선은 지금 줄었죠. SK가스만의 재무지표입니다. 포괄손익계 산서니까요. 연결 아니고 재무지표만 그냥 봤습니다. 보시면 이 600억이거든요. 그죠? 600억이었다가 지금 31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310억 정도로. 한 300억 가까이 준 것 같아요. 그죠? 3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 연결 재무지표로 봐도 아주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보면 또 많이 차이가 있긴 한데, 그죠? 이 SK가스만 보면 300억 가까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SK가스, 그죠? 플라즈마도 한번 볼까요? 플라즈마, 얘가 여기서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가스의 실적이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게 디스커버리에도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다만 디스커버리만 자체만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7% 정도, 분기손익 같은 경우에는 약 63%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디테일하게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지금 이 금액대라고 하면 쭉 한번 그동안의 일봉상 차트를 보면요, 여기 정도면은 여태껏 계속 여기 조금 더 올려볼까요? 상승을 그동안 하려고 도전했다가 밀렸었고, 또 눌렸었고, 또 눌렸었던 바로 그 라인에 다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이면요, 더 이상은 디스커버리가 저는 빠지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여기도 지금 계속 돌파 못하던 구간이었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의 이 차트를 보면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해서 두 번이나 못 먹고 나오고, 그때 급등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돌파를 못하던 구간이에요, 그동안. 근데 이걸 갖다가 한번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가 확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워낙 수년간 돌파 못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대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은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대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밀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더 남지 않았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죠.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음 주쯤 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를 좀 옥죄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떤 결정을 조금은 더 뒤로 미루고, 그런 중요한 결정은 조금 더 미루고 한번 좀 더 관망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좀 많이 어쨌든 힘드셨을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쩐데리TV와 유한타증권, 지금 그 제휴 콘텐츠 등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셔가지고 유한타증권 개설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유한타증권 유치자 등록하기 위해서 개설하기는 마지막에 유치자 정보 등록해 주시고, 제휴 콘텐츠 쩐데리TV 조회해서 등록해 주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올라서 혹시 기존에 유한타 고객이시라면 제휴 등록이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쩐데리로 158860에 연락 주셔가지고 제휴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좀 지쳐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말 힐링 하시면서 집에서 휴식하시면서 다음 주 좀 반등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좀 나와주는지 미리 좀 나름대로 계좌를 어떤 식으로 운용하실지 고민하시면서 주말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